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까지 소송 단계였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집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 뒤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정본. 판결문은 이미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집행문. 집행문이란 단순히 집행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어떤지 싶은데요. 집행문은 판결 확정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저는 직접 법원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송달 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달 증명원은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이고, 확정증명원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더라고요. 송달 확정증명원도 법원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초본. 채무자의 초본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 확정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보고 판결문상의 채무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압류할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 내가 압류할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보관금을 납입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원고 승으로 판결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한 장을 얻기 위하여 6개월이나 걸렸네요. 이제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 통장 압류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을 것인데요. 압류를 위해서는 또다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전자소송이 아닌 우편 접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방문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먼저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장인어른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미리 작성을 했고 인지액도 미리 납입해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작성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제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하시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를 적어주세요. 저는 2019 가소 뭐뭐뭐뭐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건 검색을 하셔서 본인 사건이 민사 몇 단독인지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선고를 받았는지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 원고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피고,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은 인지액이 각각 500원입니다. 그래서 1,500원, 총 1,500원 인지액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저는 판결이니까 판결의 동그라미를 쳤고요. 사건의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송달증명원. 송달증명원도 판결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 판결 정본이 2019년 5월 27일자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증명원입니다. 확정증명원도 위 사건 판결이 몇 월 며칠자로 확정이 되었음을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 1항, 2항, 3항에
신청인, 원고, 이름을 적으시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날짜도 적으셔야겠죠. 법원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 법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아래는 뭐 이게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란을 보시면은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죠? 작성을 다 했다면 인지액을 납입합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이 아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그럼 신분증, 신청서,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갑니다. 그리고 재증명 창구에 가셔서 제출하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판결문, 집행문 등을 가지고 오면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했고요. 주민센터에 방문했어요. 초본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를 보고 바로 초본 발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초본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는 물론이고 과거 주소지까지 다 알게 되었네요. 이제 압류할 은행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초 7개의 은행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7개 은행을 모두 압류를 해보고 잔고가 더 있는 계좌는 또 압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1금융권을 압류하기로 합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은행의 등기부를 발급해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법원에서는 법인 등기부를 보고 제3채무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를 확인하기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 열람용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발급이 어렵다고 제 블로그에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블로그에 따로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습니다. 유튜브로도 올릴 예정이지만 급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먼저 방문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이 준비가 되었네요. 저는 사실 여기서 초본은 가장 늦게 발급을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서요. 즉 초본만 빼고 다 준비한 뒤 주민센터 가서 마지막으로 채무자 초본을 받고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한 뒤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몇 번 해보니 조금만 꼼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들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진짜 성격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채무자를 향한 분노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를 보시고 모두 회수했다고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 글을 이 분야 전문가분들이 보실까 부끄럽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감사의 마음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시겠다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무언가를 바라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혼자 하면서 많이 답답하고 쓸쓸한 싸움을 했거든요. 저와 비슷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싶어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제 경험이 여러분과 함께이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